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제주도 별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라는 뉴스를 보면서 다혜가 별장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다혜라는 사람을 개인적으로도 알고 종종 연락도 하는 저 같은 사람도 저런 뉴스를 보면 의심이 들고 선입견이 생기는데요. 일반 시민은 오죽하겠습니까? 그것이 수사에 도움이 되는 것이든 아니든 검찰이 원하는 바는 그것이겠죠. 실체적 진실의 규명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저 언론과 여론에 대통령의 딸이 제주도의 별장을 가지고 있고 그럴 정도로 부유하고 그럼 그 부는 어디서 축적을 했을까? 그러니 비리가 있고 뇌물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연상을 하게 만들고 싶은 것이겠죠. 문다혜 씨의 그 별장은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는 공유 숙박입니다. 살던 집을 팔아서 제주에 30년 된 구옥을 매입했고 그것을 영업을 하고 있는 직업 장소입니다. 에어비앤비의 공간에 개인의 사생활이 담긴 물품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그것도 8년 전에 남편의 취업과 관련한 자료나 서류가 있을 리도 없습니다. 검찰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검찰의 논두렁식의 시즌2가 시작되고 있지만 이번에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검찰은 15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시민은 그보다 훨씬 진화했습니다. 9월 5일 광진생각이었습니다. 자, 9월 5일 김광진의 펀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 약간 매끄럽지가 않았는데 링크 주소가 새로 바뀐 것 같아요. 새로운 주소로 오셔야 되니까 혹시 예전 주소에 머물러 계신 분이 있으면 그분은 이 방송에 안 들리긴 하겠지만 다시 잘 찾아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행사 잘 준비해 놓고도 네. 장학사 선생님 오고 그러면 그때 막 갑자기 PPT가 안 되고 왜 꼭 그런지 몰라요. 항상 생방의 묘미죠. 예, 네. 우리 차승세 특보님이 오니까 네. 카메라들이 깜짝 놀랐나 봐요. 제가 특별한 보좌관이었잖아요. 그래요?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네, 네. 예. 자, 우리 지난주에 오셨나? 네, 지난주에 왔습니다. 그렇네요. 지난주에 한번 인사드렸었는데 네. 광주광역시의 전 차승세 정무특별보좌관 이렇게 함께 자리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름을 하나씩 짓자 이렇게 했어요. 좀 정해서 오셨습니까? 애칭인가요? 예. 저번에 같이 정했잖아요. 그랬죠. 우리 시청자께서 네, 바오. 푸바오. 근데 뭐 앞에가 무바오. 무등산 푸바오. 무바오. 무바오. 예. 자, 우리 무바오 씨 네.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청취자께 인사 한번 제대로 해주시죠. 이쪽을 본가요? 이쪽을 본가요? 이쪽을 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무등산 푸바오. 무등산 푸바오.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요. 그래도 무바오라고 약칭으로 이쁘게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뭔가 돌아가면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됐는데 제 성함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예, 네. 우리 신혜빈 아나운서님이신데 네. 사실 월요일, 수요일 이제 뵙고 저희도 이제 2달, 3달 막 이렇게 흘러가니까 맞아요. 따로 소개를 안 드려도 이제 될 것처럼 했는데 그래도 방송 때마다 한 번씩 인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자, 오늘 간만에 인사 한번 하시죠. 간만에 하니까 떨리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슈펀치 진행할 신혜빈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근데 신혜민 아나운서님은 우리 방송 말고 청취자들이 어느 방송에 가서 이렇게 댓글 응원이나 이런 거 좀 할 수 있어요? 다른 일 무슨 일 하세요? 저는 광주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방송들을 맡고 있어요. 네. 자, 많은 거 한번 열거해보세요. 대표적인 방송. 대표적인 거. 대표적인 거요? 네. 또 나중에 얘기하려고 그러죠. 사실 제가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걸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나중에 출마하려고 그래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우리 또 네. 하이젤라 TV라는 어떤 전라도와 또 나주를 중심으로 전라도를 소개하고 하이젤라 또, 네, 사회 문제를 지적하는 방송이고요. 재밌는 내용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뒷담도 많이 올라오고. 네. 네. 또 그다음. 그리고 제가 경제방송 아나운서로도 일을 하고 있어요. 오. 경제통이신가요, 그러면? 아니, 경제통은 아니고 이제 배워가고 있어요. 여기 처음 왔을 때도 제가 배워가는 이미지였잖아요. 예. 거기에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배워가는 느낌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 방송 이름은 뭐 얘기를 안 하세요? 방송 이름이요?
딜 기억이 안 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 OTT에 나오는 방송인데요. 딜 사이트라는 경제 방송이에요. 딜 사이트. 네, 저는 광주 지역 본부에 이제 방송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그 청취자분들이 그 방송도 가서 이렇게 좀 응원도 하고 해야 될 것 또 같아서. 제가 개인 유튜브 채널을 이제 오픈할 건데 함께 좀 펀치랑 성장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인 유튜브 채널로 이제 댓글도 좀 남기고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때 응원 많이 해주세요. 자, 오늘 펀치 이슈 펀치는 어떤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이슈 펀치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요. 첫 번째는 대통령의 명절 선물을 거절한다. 이고요. 두 번째는 내년 예산안 긴축했지만 특활비 규모는 올해보다 늘어나입니다. 아, 예. 네,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선물 주고받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는 올해는 특별히 뭐 선물을 막 하려고는 고민하진 않고 있습니다. 예. 뭐 평상시에는 좀 하셨어요? 올해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정확하네요. 네. 저도 비슷한 이유인데요. 실업자가 된 지 한 달 간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달 지나자마자 추석을 맞이하니까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근데 제가 이제 2012년에 이제 국회의원 시작해서 16년에 떨어졌는데 5월 달에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리고는 한 두세 달 후에 추석이 와요. 근데 이제 명절이면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막 문자 메시지 보내잖아요. 네. 근데 문자 사실 한번 보내면 한 500만 원 가까이 들거든요. 워낙 이제 인원이 많으니까. 와. 근데 의원일 때야 뭐 후원금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으니까 문자들을 막 보내는데 추석이 됐는데 문자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보내지 말자라고 생각하고 한 500~600명 정도에게만 개인 핸드폰 번호로 이렇게 이제 보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떤 분을 만났더니 야 너는 선거 떨어졌다고 문자 한 통도 안 보내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명절 선물 질문하셔서 그냥 의원일 때나 뭐 부시장일 때나 이럴 때는 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더니 떨어지면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다가 선거 때만 되면 또 기어 나와 이제 막 또 이러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참 모르겠어요. 그렇게 않네요. 사시면 됩니다. 네. 명절 선물 그 공직자에게도 100만 원까지 할 수 있다고 국민권익위가 웹자보도 막 올리고 그러잖아요. 저는 공직자도 아니고 이해관계자도 아니니까 금송아지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 아니요. 지금 특정인을 딱 제가 염두에 두고 얘기해요. 쳐다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느닷없이 권익위가 100만 원 이상 해도 된다? 왜 그랬을까요? 그 밑에 단서 조항도 있어요. 네. 그 공무원인 배우자나 뭐 친척에게는 금액과 상관없이도 가능합니다. 이제 이렇게 써져 있기도 한데 누구를 대상으로 네. 갑자기 그 웹자보가 나왔는지 많은 사람들이 유출을 하고 있죠. 저도 디올백 좋아합니다. 네. 네. 근데 그 권익위 웹자보를 광주시청이 페이스북에도 올렸더라고. 그래서 굳이 그런 것까지 너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명절 선물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추석을 맞아 사회 각계 인사들에게 선물을 전달했다고 해요. 근데 대통령의 명절 선물 저도 한 번쯤 받아보고 싶더라고요. 혹시 예. 두 분은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받아봤습니다. 오, 어떻나요?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 때 네. 2차례 정도 받았는데 한 번 받고 나니까 기대되죠. 그리고 이게 어떤 선물과 동시에 대통령 부부가 주시는 그러니까요. 큰 상, 마음. 일종의 하사품이잖아요. 그렇죠, 하사품. 그렇죠. 옛날로 그렇죠. 치면. 네. SNS에 올라와요. 이렇게 예. 딱 쪽지가 멋있잖아요. 저도 한 번쯤 그거 찍어서 올려보고 싶다. 저도 올렸었죠. 근데 이제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네. 받고 싶냐 안 받고 싶냐 그럴 것 같아요. 각 대통령 될 때마다 대통령 시계가 항상 회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인기 있었던 대통령 시계는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면 문재인 대통령 시계가 경매 나왔을 때 가장 비쌌던 것 같아요. 보면. 네. 근데 그거는 인기가 있어서도 그렇지만 네. 워낙 안 풀어가지고 시계를 총량이 적어요. 문재인 대통령 시계는 우리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워낙 그 시계를 공개하지 않아가지고 총량이 진짜 역대 대통령들로 치면 10분의 1도 안 나왔을 거예요. 그거 아껴서 뭐 부자 될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아끼는지 몰라. 이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우리 네. 경제 유튜브 또 운영하신다 했잖아요. 네.
여기서 수요 공급 이론이 정확히 작동을 하네요. 네. 우리 청와대에 있을 때 총무비서관 이름이 이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이 정도만 한다. 이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할 때 이 정도인데 괜찮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네. 총무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 그러니까 이 정도 총무비서관 가장 바로 밑에 네. 라고 하는 이란 사람 이름이 유지만이었어요. 유지만. 이 정도 유지만이 총무비서관과 수석을 하고 있으니 이게 물건이 나올 수가 없어. 대단하네요. 매번. 네. 이름 보고 뽑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밖에 있었던 저조차도 음. 총무비서관이 엄청 통제한다. 예. 대통령이 하나 달라 해도 안 준다더라. 그런 소문이 날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했다고 그래요. 저는 명절 선물 그래도 한 10년 넘게 받았으니까 설하고 추석에 받은 걸로 치면 이제 한 20번 정도는 이래저래 받은 것 같은데 이번에도 받으셨어요? 아니요, 윤석열 대통령 되고는 사실 이제 안 받았는데 대신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퇴임하신 이후에 설이나 이제 명절 때 자기 이제 청와대 비서관급이나 장차관급에게는 또 선물을 이렇게 하나씩 좀 해주셔요. 그래서 대통령 말씀하셨던 안내장 이렇게 들어있는 문재인, 사진 김정숙 보여주세요. 이렇게 써져 있는 네. 편지를 같이 해서 와, 올해는 무슨 쌀떡국 뭐 이걸 이제 왔어요? 설에 벌써? 보내신 거. 아. 그러니까 추석에는 아직 안 왔는데 설에는 쌀떡국 뭐 그런 거 왔던 것 같아요. 추석에는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리고 뭐 이번 대통령 때 받았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죠. 우리 김광진 관장님은 그러면 밀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만 받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숫자로는 꽤 많이 나가요. 한 네. 5천 개 가까이 나갈 텐데 이제 각 부서에서도 챙겨야 되는 이제 사람들이 있고 비서관실로 좀 할당이 됩니다. 이제 각자의 비서관실에서 챙겨야 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장차관들 뭐 이제 그런 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국회의원은 자연스럽게 이제 300분에게 다 이제 일괄 발송이 되고 또 그 흔히 말하는 고위직이라고 불리워지는 분들 외에 그때 대통령실이 생각해서 올해는 뭐 이제 저소득층 중에서 어떤 그룹에게 네, 뭐 이렇게 네. 보내겠다 이제 이렇게 정하는 것도 있고 또 올해 의인들 뭐 해서 이제 선정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뭐 한데 우리가 받는 선물하고 품목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대통령 선물에 술이 들어가잖아요. 가운데 네. 지역 특산물 술이. 근데 종교인들 분들께 보내는 것에는 술 대신 뭐 예를 들면 그 자리에 꿀을 담아서 보내거나 뭐 이제 스님분들에게 보낼 때는 멸치나 뭐 이제 이런 제품이 들어있는 것들은 그 고사리나 뭐나 이제 이런 것으로 좀 바꿔서 변경해서 보내거나 이렇게 좀 바뀌어지기도 하죠. 아, 그렇군요. 이번에 야권에서도 이 대통령의 선물을 거부하는 SNS 릴레이 인증이 네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받기 싫은데 왜 또다시 스토커처럼 일방적으로 보내시나 점점점 이렇게 남기시기도 하셨고 조국 혁신당 김준현 의원도 불통령의 추석 선물을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SNS 인증을 하면서 거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 국회의원 당선되시고 이제 말씀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대통령 난 네, 축하 난을 네. 거부했던 것들이 이제 일화가 있긴 한데 어떻게 좀 보셔요? 일단 저 같으면 받습니다. 알맹이는 챙기고 껍데기는 딱 꾸깃꾸깃 해서 인증하고 버리고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 무작정적인 전국의 정쟁의 대치 상황으로 보인다기보다는 뭐 정치도 약간 위트 있게 풀어내도 괜찮지 않을까. 네. 근데 저는 이제 대통령 명절 선물 거절하는 릴레이, 뭐 난을 거절하는 릴레이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 정무비서관 했으니까 소위 난돌이거든요. 네, 난 들고, 난을 전달하는 일, 특히 이제 국회에 전달하는 일은 제가 전화 정무수석이 이제 하는 일들인데. 난 셔틀. 예. 정무비서관의 일 중 하나네요. 난 그죠. 셔틀. 아니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가장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 국회의원 당선되면 난 하나에 10만 원 정도씩 하잖아요. 네. 300개면 3천만 원이에요. 네. 어느 날 결제 문서가 왔는데 난값 3천만 원 결제하라고 왔더라고. 그래서 난을 3천만 원어치나 사나? 이제 생각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10만 원짜리 300개면 3천만 원이더라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고위급 인사나 이런 분들은 직접 찾아가서 이제 전달을 하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통상 300명 중에서 한 50명 정도는 직접 가서 이제 좀 전달하는 상태가 되고요. 또 나머지 한 5, 60명 정도는 카트에 그냥 끌고 다니면서 그래도 직접 왔습니다라고 하는 정도로 비서실에 전달해주고 가요. 그냥 네. 복도에 쭉쭉쭉 지나가면서 네. 청와대에서 왔습니다 하고 이제 전달해드리고 하고 나머지 한 200명은 그냥 꽃집에서 꽃집에서. 배송하고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많이 했었는데 뭐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그렇게 했는데. 네. 근데 저는 물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대할 거냐 이제 이거는 직업 정치인이신가 국회의원들이 각자의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이 네. 상대도 뭐 차승세라고 하는 국회의원 개인이 아니라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 의자에 주는 그렇죠. 선물이잖아요. 서로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서로 좀 인정하는 모습도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저는 한편으로는 네. 대통령의 선물이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이게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고 이제 그리고 못 받은 사람은 또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발언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못 받은 국민이기 때문에.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셨던 그 하사품 명절 네. 선물 술을 안 먹고 있어요. 곡식은 다 먹었거든요. 저희랑 같이 먹으려고요? 당시 보면 각 지역에서 난 특산물들을 조금씩 넣으시고 가운데 술을 주셨는데 술은 도저히 못 먹겠어요. 왜요? 너무 아까워서. 나중에 당근마켓에서 팔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에 혹시나 또 초대해 주시면 출연비 매주 주신다는 전제 제가 한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청년비서관 할 때인가 그러니까 하여튼 그 2020년, 21년 뭐 그때쯤 선물 중에 알밤이 있었어요. 알밤. 근데 그 알밤이 군밤처럼 가공된 게 아니고 생률이었어요. 생밤. 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곰팡이가 들어서 썩거나 네. 아니면 밤에서 싹이 나요. 라고 하는 막 민원들이 인터넷에 막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아까 우리 찬세 특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꺼내서 좀 드시고 박스만 이렇게 좀 진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끼느라 네. 네, 못 먹죠. 아끼다 똥됩니다. 아 그리고 팁 중에 술병이나 이런 거 깨져서 배송이 오잖아요. 네. 그럼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 배송 올 때 분명히 우체국이나 어디서 전화 올 거거든요. 그 번호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오시면 우리 지금 화면 나가나요? 예, 그 번호로 전화하셔가지고 바꿔주세요 하면 대신 회수해 갑니다. 깨진 걸. 그래서 회수한 걸 가지고 이제 바꿔주기도 하니까 꼭 좀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약간 우리 방송이 뭔가 주말을 앞두고 다들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카메라가 좀 해이해졌어요. 네, 시스템 문제로 비디오하고 오디오가 싱크가 지금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잘 감안해서 들어주십시오. 네. 대통령 선물은 하나당 얼마 정도 예산을 잡을까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김영란법 대상에 일정 정도 포함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금액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3만 원대 정도 이내에서 그래요? 이렇게 맞춰지는데 워낙 다수의 제품을 찍어내니까 원가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후원을 해주시기도 하시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진 예, 않아요? 그거는 제3자 뇌물이 또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 다 구입해서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지역의 특산물들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도 취지가 있기 때문에 다 구매를 합니다. 예. 선물 후보군은 어떻게 뭐 결정하는 분들? 그것만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너무 신기하네요. 예, 그것만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1년에 2번 일해요, 그분은. 완전 꿀보직. 근데 생각보다 선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꼭 그것만 있지는 않은데 1년 내내 전국을 다니면서 이것저것 보는데 진짜 꿀보직인 것 같아요. 가면 다 접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것 좀 써줘. 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은 그 친구가 제주도의 도의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제주도요? 예, 제주도 도의원이 되어 있는데. 예. 좋은 데 가셨네요. 꿀보직 하시다가. 혹시나 다음에
입성할 일 있으면 저는 그 보직으로 가겠습니다. 아 그래요? 어. 진짜 꿀보직입니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 와. 자, 댓글 한번 읽고 아, 갈까요? 그럴까요? 네. 쌈님이 권익위원회 라고 하셨고, 네. 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라를 말아먹은 술꾼은 누구일까요? 뭐 이런 음. 말들. 네. 아, 아트테라님도 대통령께서 추석에 소주 선물 보내주셔서 마셔보셨다고. 와. 예. 저도 사실은 그 술병 이렇게 쭉 집에 진열돼 있거든요. 먹은 것도 있고 아직 안 먹은 것도 있는데 언제 저희 오시면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 봤습니다. 술방 가면 술방이에요. 서재라고 하는데 술방이거든요. 온갖 술이 다 있습니다. 와, 보물창고네요. 네, 한번 오십시오. 네. 어떻게 의원님께서는 국회에 계시던 시절에 이렇게 선물 이렇게 주고받고 하셨나요? 우리가 선물을 정치인 같은 경우에 지역구 주민한테는 못 주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거는 이제 뇌물이 되거나 매수가 되니까. 네. 그래서 신문 기사 중에 그런 기사가 하나 있어요. 김상민 의원은 줄 수 있고 김광진 의원은 못 준다. 아예 신문 기사 제목을 이제 그렇게 잡았는데 김상민 의원 아니구나. 하여튼 뭐 그렇게 돼 있었는데 네. 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잖아요. 네.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어디예요? 전국이죠. 그죠? 네. 우리 헌법상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상황이고 개별 지역구 의원은 자기 지역구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한테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딱 그 예를 들면 광주 지금으로 보면 양부남 의원만 저한테 못 주고 네. 나머지 299명의 의원은 자기 지역구 아니까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비례대표는 나머지 300명 의원이 전부 다 제 지역구 주민이거든요. 네. 선물을 못 줍니다. 그래서 받을기만 했습니다. 와. 논리를 잘 만들고 그 의원님들은 개인 사비로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근데 통상 국회의원들은 선물 잘 안 해요. 아. 이게 근다고 지역구가 아닌 사람한테 줘봐야 크게 의미가 잘 없기도 하고. 또 이분들이 받는 데만 익숙한 예, 분들이라서 그리고 이제 지역구 외에 주면 대부분 기자분들이나 뭐 이제 이런 분들 챙기는 건데 그것도 이슈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통상 명절 때 선물하거나 그러질 잘 않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도 높아져 가지고 이렇게 그분들한테 온다 뭘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수준이 되게 높아졌어요. 그래요. 안 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자, 선물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네. 막 훌쩍 갔는데요. 혹시 뭐 이런 얘기 한 번 더 그래도 빠진 게 있다 하는 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제 국회 안에 선물 이슈가 또 있었어요.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협의회가 SPC의 햄 선물 세트를 추석 명절 선물로 준비했다가 보좌관들이 받을 수 없다. 거부하는 또 이렇게 사건이 있었는데 SPC는 노조 파괴로 사회적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SPC는 파리바게트 아니에요? 맞습니다. 거기서 햄도 만들어요? 그게 같은 SPC 브랜드가 그룹이 네. 계열사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무슨 브랜드죠? 뭐 베스킨 라빈스, 아니 파리바게트. 햄. 햄? 브랜드, 모르겠네. 브랜드랑 사진 예. 일단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햄 사면서 해피포인트 적립하실래요? 이런 말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맞아요. 그 브랜드가 엄청 많아가지고. 예. 근데 이제 보좌진들이 항의를 했고 또 박정현 의원실 문 앞에는 수령을 받지 않겠다는 알람 판도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 사진이 SNS에 또 올라왔어요. 민보협이 왜 그런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전량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러니까요. 또 이런 이슈를 보니까 수석 선물 고를 때도 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해야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더라고요. 혹시 SPC를 지금 현 정권이 만든 특수 목적 법인으로 잘못했을까? 자, 우리 특활비 얘기 잠깐만 하고 네. 마무리할까요? 네. 네, 내년 예산안 긴축했지만 특활비 규모는 올해보다 늘어나인데요. 2024년 본 예산 기준 특활비가 2,658억 2천만 원이었고요. 내년도 예산안은 2,792억 1,700여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게 박근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지속해서 이 규모를 줄여왔는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잠깐 소개할까요? 예? 네, 유령 예산, 쌈짓돈 같은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는 예산인데 그 이유는 불투명하게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국정이나 수사에 쓰는 돈으로 이 청와대나 검찰, 국회 등에 배정되는데 보완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로 영수증 청구 이런 거 아예 없고요. 사용처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보완을 요구하는 특수활동비가 대체 어디에 보완이 요구되는 건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네. 그러겠죠. 우리가 영화 보면 네. 뭐 정보원들이나 국정원 요원들이 자기 각 지역마다 아니 다른 나라에 있는 정보원들 네. 정보 받는 비용으로 이렇게 주기도 하고. 아, 그러니까 뭐냐 전 특활비 자체를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 근데 지금 가뜩이나 이 정부 들어서 재정을 엄청나게 빵꾸 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년 대비 5%나 특활비를 올렸거든요. 이게 정상인지 이건 한번 되묻고 싶고요. 예.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총액에 대한 것도 뭐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특활비가 특수 목적에 쓰이고 있느냐 아니면 네. 사실상 급여의 보존 수단으로 쓰이고 있느냐 이제 이 고민인 것 같아요. 청와대 근무할 때도 청와대 직원들이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이나 그 앞에 이제 정부 때 일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급여가 한 3분의 1 정도가 줄었다고 계속 이제 약간 투덜투덜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활비가 행정관들까지 다 이제 나오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 사업을 다 줄여버렸어요. 네. 근데 이제 행정관에게 제시되는 특활비라는 게 일종의 업무 보조, 그 급여 보전성 특활비로서 이제 나가는 것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근무하는데 이게 대부분 그 4급 이상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야근 수당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초과수당도 없고.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급여를 보전하는 형식처럼 이렇게 나갔었는데 그건 온당하지 않다라고 우리 이 정도 유지만 이 두 분이 이제 결정을 하셔가지고 이 정도 유지만.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이제 비서관급 이상만 특활비가 나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검찰들도 정말 검찰 수사를 위해서 소위 빨대들을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가거나 아니면 비공식 어떤 회의체나 이제 이런 걸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문제인 것인지 비용인 것인지 아니면 소위 직책 수당에 준해서 그 정도 직책이면 이 정도는 추가 비용으로 업무 추진비로 이렇게 주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좀 국회가 꼼꼼히 따져서 왜냐하면 지금 다 알거든요. 네. 뻔히 알아요. 여당도 알고 야당도 압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은 서로 좀 줄여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정도 유지만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나요? 그러게요. 그분들은 유지만 씨는 뭐 하고 계시는데 이 정도 씨는 원래 기재부 직원이에요, 공무원. 아. 예, 그래서 이제 정년 퇴임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특수활동비도 있는데 유지특활비 명목이 또 따로 있다고 해요. 2018년에 국정원 특활비가 안보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국방부는 정보보안비로 바뀌어가지고 이것까지 모두 다 합하면은 1조를 넘어간다고 해요. 올해 예. 내년 예상 규모가. 사실은 이제 1조 원보다도 더 많습니다. 이제 이래저래 저희가 기재부 예비비 예산으로 특활비를 뭉쳐놓거나 뭐 이제 이런 것들도 막 많이 있는데 사실 필요해요. 왜냐하면 국가적 보안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상황이 거의 다 끝나버려서 더 이상 보안이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닌 상황일 텐데 뭐 잠수함 같은 걸 만든다. 그러면 해군 예산에다 태우면 네. 우리 대한민국의 잠수함이 매년 몇 척이 진수되고 몇 척이 유주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나라들도 다 알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일반 예산은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예산을 다른 어떤 부서의 예산으로 태워서 조용히 잠수함을 만들 수도 있고, 네. 뭐 아니면 다른 어떤 무기 체계를 만들 수도 있고, 이제 그러면 다른 외국의 정보기관이 봤을 때, 원래 예를 들면 한국의 잠수함이 5척이었는데 6척이 돌아다니네? 우리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건가? 그렇죠. 어쩐 건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혼란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실제 비용들은 많이 이제 쓰고는 있는데요. 그렇게 쓰이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찬성인데. 네, 또 이 그러니까 사례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국가를 위해서 쓰면 돼요. 국익을 위해서, 네, 국익을 국익을 위해서 쓰면 상관이 없는데. 완전 좋죠. 어, 근데 2017년에 돈봉투 만찬 사건 맞아요. 있었잖아요.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사 수사팀의 경력금으로 1인당 100만 원씩 줬던 사건이 드러나서 좀 더 쓰지. 짜다. 100만 원 주고 욕 먹네. 예. 있었는데 이렇게 쓰이니까 네. 이제 의심이 가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우리 잠깐 광고 보고 우리 차승세 특보님이 가져온 이야기 2부에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따라올 수 없는 신사의 품격이 이곳에서 시작된다. 전병원, 거친 듯 부드러운 촉감. 체형의 단점은 보정하고 장점을 극대화해 최적의 핏을 완성해 드립니다. 명품 양복점 전병원. 고집스럽게 전병원을 찾는 이들은 무엇인가? 전병원. 몸에 착 감기는 맵시. 최상의 원단. 누구나 어울리는 디자인. 대한민국 명장의 품격 전병원. 자, 우리 광고 잠깐 보고 오셨는데요. 저도 저 양복점 한번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양복점에 가면 저 모델분 있을까요? 모델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 예. 굉장히 저렇게 트렌드하고 힙하게 양복을 맞춰주실 것 그러게요. 같아요.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저 네, 광고. 맞아요. 예. 자, 우리 차수자 특보님. 네네. 오늘 어떤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방송 서두에 음. 광진 생각에서 말씀하셨던 우리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공격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 예, 그래요. 했는데 오늘 막 공부를 엄청 많이 해오셨어요, 보니까. 네, 와. 어우, 막 2장, 3장 막 아니, 어제- 빽빽이 써오셨는데? 지인 생일이어가지고 1시까지 술 먹다가 예. 새벽에 깨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나가면 안 되겠다. 아. 예. 자, 그럼 오늘 출근 한번 전에. 리드를 근데 해보시죠. 보통은 잠깐. 노트북으로 치시는데 다 네. 적어 오셨어요. 이 손으로 기록할 때 머릿속에 잘 들어갑니다. 예. 네. 자, 아날로그. 저희가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넘겨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아니, 그 광진 생각에서 아까 다혜가 저랬을까? 다혜라고 표현했는데 관장님께서는 문다혜 씨하고 어느 정도 밀접한 친한 관계가 밀접한 관계라고 말하고 좀 어폐가 있고. 몰아가는 겁니다. 예. 아니 어쨌든 다혜. 뭐 알죠. 다혜. 예, 이제 어느 정도예요? 다혜야 잘 어쨌든 지내니? 이제 저보다 나이가 좀 작고 네. 83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몇 번 만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관계가 있는 사이죠. 저는 이제 이걸 뉴스를 통해 접해서 들으면서 왜 이 시기에 또 검찰과 현 정권이 전 대통령을 건들까? 이유가 뭘까? 그 배경. 저도 그게 너무 그게 궁금했어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답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본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엄청난 이 실정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함이죠. 전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되게 지지율이 높았잖아요. 청렴한 이미지로 네. 도덕성 있게 그리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대통령으로서 지지율이 한때는 70%를 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집권 하반기에도 엄청난 지지율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지금 절반 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바닥의 지지율을 갖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시선 돌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추석 앞두고 추석 밥상에 김건희 부부 저는 윤석열 부부라고 칭하고 싶지 않아요. 김건희 부부 이 소재만 올라오는 것보다는 전 정권에 대한 이런 좀 청렴하지 못한 이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앞뒤가 다른 사람이었다 이걸 소재로 올려서 화제를 전환시키기 위함이 아닐까. 화제 전환을 원하는 검찰과 정부의 지금 작전은 성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 농뜨렁 시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네. 일단 국민들은 시민들은 이런 뇌물성 그다음에 비리 이런 소재를 꺼낸 것만으로도 그 관심을 갖거든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어떤 소명이 다 되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이게 회복되질 않아요. 그 뒤에 어떤 풀어진 내용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많고 일단 던지고 보자. 화제거리는 던지고 보자는 거죠. 성공했다. 일단 성공했는데 대신 전처럼 성공하고 있지는 않다.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은. 우리가 과거의 어떤 학습 효과에 의해서 민주당도 지금 잘 방어를 하고 있고 실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 직접 지시로 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전 정권 탄압 뭐 무슨 위원회더라? 정확히 뭐 볼게요. 이건 네.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양한 뭐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계파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계파도 들어오고 있고 대표적으로 우리 윤건영 의원까지 들어와서
이 대책위원회에서 지금 활발하게 대응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압수수색 영장의 피의자 문재인 이렇게 일단 적시를 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피의자 참고인도 아니고 피의자라고 이미 적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보면 피의자 신문을 가야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소환을 요청할 거고, 그러면 소환에 응한다, 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논쟁을 또 끌고 갈 것이고, 그렇죠. 예. 또 이제 국민들 중에서는 죄가 없으면 가서 조사 받아서 아니라고 하면 되지. 왜 또 안 간다 그러냐? 뭔가 꿍꿍이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또 생길 거고. 근데 당당하게 나 가서 조사 받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포토라인에 서서 이제 막 검찰청 배경으로 사진 막 찍히는 그 그림을 이제 만들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에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건데요. 네. 어찌해야 될 것 같으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출두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너무 어려운 선택인 것 같은데 출두를 당당하게 하시는 모습이 오히려 더 그 지금의 어떤 청렴하고 그런 그 모습을 유지할 것 같아요? 유지할 수 있을 거. 음. 왜냐면 다 거부하잖아요. 다 안 하는데 그 논쟁까지 이어지지 말고 나 전 대통령도 받을 수 있어. 이런 모습. 어찌해야 될 것 같으세요? 일단 먼저 출두를 해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 입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지금 검찰은 포토라인에 세우는 게 목표입니다. 이 사진 한 장으로 분위기 전환을 완전히 시켜버릴 수 있거든요. 문다혜 씨를 올리든 문 대통령을 올리든 이 사진으로 지금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응하는 데는 지금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네. 물론 제가 생각하고 제가 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임하시려고 할 거예요. 우리 가까이 모셔보셨으니까 어떠십니까? 안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나가셔야 될 것 같고 주위에서도 그걸 잘 말리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분위기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님이 약간 위축되실까 이제 좀 염려를 했는데 9월, 10월에 여러 이제 행사들이 있는 상태에서 9월에 뭐 어떤 예정된 행사도 혹시 좀 염려가 되신가 하고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상황이셨고 사실은 10월에 어떤 행사 같은 경우는 직접 참석을 안 하실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10월 행사도 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막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면적으로 이렇게 공개 활동을 하시려나 보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검찰과의 관계에서는 굳이 그렇게 격을 낮추실 필요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안 나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사저에서부터 검찰청 출두할 때까지 헬기를 띄워서 생방송. 네, 헬기가 따라다니면서 그 차량의 윗모습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범죄자 해외에서 인도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때도 명확한 피의자도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어떤 죄가 적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근데 계속 확장시키고 조선일보나 뭐 TV조선에서 24시간 이제 그 영상과 뉴스만 나와서 떠들 텐데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응해주면 안 되고요. 진짜 제2의 노무현 대통령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건 우리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잘 알고 있거든요. 관련한 기사를 어제 봤는데 조선일보 매일경제 이런 언론에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어제 문다혜 씨가 SNS에 글을 남겼잖아요. 우리는 운명 공동체이고 뭐 겸손은 힘들다 뭐 이렇게 남겼었는데 이 정도면 막가자는 거지요. 네, 막 이 이렇게 정도 만나겠죠. 그래서 뭐 그런 언론에서 당당하면은 출두해라 뭐 이런 인터뷰를 써가지고 이렇게 또 몰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은 항상 그래 왔으니까요. 그랬는데 네. 문다혜 씨 SNS 글을 가지고도 지금 뭐 TV 보다 보면 논쟁이 좀 있던데 대통령의 딸로서 SNS에서 그렇게 올리고 비꼴 필요 있냐. 당당히 검찰 앞에 서서 이야기해라. 이런 측면에 오히려 SNS에 약간 비유적으로 풍자적으로 올리는 거 그걸 응원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냥 아주 객관적인 시민으로서 네. 봤을 때
지금 이제 원 이슈는 그거잖아요. 이상직 의원이라고 네. 하는 사람이 이스타항공을 네. 가지고 있어요. 회장이에요. 네. 이제 국회의원 되면서 회장직은 물려줬죠. 김종구라고 하는 사람에게 네. 사장 자리를 물려주고 나왔어요. 근데 이스타항공 사장으로서는 이제 끝났지만 이제 국회의원을 19대 저랑 같이 했었는데 끝나고 나서 중진공 이사장으로 이제 가면서 그 고마움의 답례로, 그러니까 전직 국회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가는 것에 대한 답례로 대통령의 사위를 취업시켜줬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자체의 팩트로만 보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감으로 드세요? 아니면 뭐 전직 국회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정도 가는데 뭐 그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세요? 얼굴 빨개지죠. 아니, 고민하지 말고 네. 실제로 뭐 경제를 물어보셔야죠. 고민은- 정치를 물어보십니까? 하지 아, 말고 답하기가 굉장히 실제 그 어려운데. 뉴스를 들었을 때 네. 어떤 생각이 드냐고요? 처음 그 뉴스를 들었을 때 전 첫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님이 문제가 될 일을 했을 리가 없는데 두 번째로 근데 취업을 이렇게 시킨 게 이렇게 이런 게 그 안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인 건가?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했어요.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자연스러운 일인 건가? 이런 의문이 들긴 했어요. 그리고 또 항공권 그 검찰은 또 그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끊었다라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건 좀 너무 황당하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책 표지 디자인에 관련해서 뭐 몇 억을 디자인비로 줬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근데 뭐 그거는 수익 대비 주는 거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운명이다라는 어떤 자서전 네. 거기에 디자인비의 네. 어떤 성격으로 2억 원을 줬는데 네. 여기에 문재인에게 줄 돈을 딸한테 줬다, 섞어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주장은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는데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 정도가 사실상 취업 청탁의 대가성일 수 있다, 아니다. 웃기고 자빠진 소리죠. 그거는 말도 안 되고 고위 관료들 특히 국회의원 출신들 보통 뭐 전 정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국회의원을 재선을 도전하다가 떨어졌거나 아니면 그만두거나 할 때 그 경험을 잘 살려서 좋은 자리에서 한번 빛내봐라 이런 의미도 있고요. 실제로 어떤 약간 아쉬움의 보상격으로 주기도 하는데 뭐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걸 그런 자리를 대가성으로 주고 받는다는 거는 그 사람들을 완전히 바보로 만드는 그런 소리고 본인들 그 주장을 했던 그 뭐 우리 우측에 있는 분들 극우파 이런 분들도 과거에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행위를 방증하는 겁니다. 근데 여튼 이 이슈는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 윤석열 정부가 문 닫는 날까지도 계속 이제 반복될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이슈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많이 적어오셔가지고 뭔가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일단 이제 그거 있었잖아요. 우리가 항상 어떤 대표직 고위 관직 대표직에 앉힐 때 직무 관련성이 있었냐? 이 사람은 게임하던 게임 회사에서 근무를 그렇죠. 했죠. 네. 문재인 대통령 사이는 게임 회사에서 근무했었는데 전혀 상관없는 항공회사에 취업시키냐 이런 말 하잖아요. 직무 관련성이 없다, 전문성도 없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검찰만 평생 해온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을 어떻게 합니까? 직무 관련성이 없어요. 억진가요? 반응 이럴 줄 몰랐네. 네, 인정합니다. 예. 진짜. 그래서 앞으로 어디까지? 근데 지금 뭐 압수수색이 다 이루어지고 핸드폰까지 심지어는 딸의 태블릿까지 지금 이제 다 가져간 거잖아요. 네. 뭐 노모의 태블릿까지도 지금 다 가져간 상태인 것 같고. 그 여든 넘은 노모 분께 이제 접근해서 검찰이 접근한다는 자체가 그거는 압력이거든요. 네. 협박이에요. 압력이라기보다는 네. 협박이고 그다음에 광진 생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에 있는 별장이라고 호화별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진짜 과거와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방궁이라고 하는 아방궁, 이슈였죠. 예, 예. 기억나세요? 2002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스토리들. 저는 그때 10대죠. 10대. 네, 거의 어. 21년 전이죠. 네. 10대이네요. 거의. 그때도 진짜 말씀처럼 똑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시골에 내려가서 네.
아방궁을 지어놓고 네. 살고 있다. 동네를 거의 하나 다 가지고 있는 상태다. 뭐 이제 이렇게 아. 소문을 냈고 네. 실제로 카메라맨들이 일거수일투족을 움직일 때마다 막 찍고 막 이제 이랬었는데. 눈물 납니다. 예. 저는 광주 노무현 시민학교장을 겸하고 있는데요. 엊그저께도 원래 매년 9월 1일 노무현 대통령 생신을 맞이해서 8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봉화 음악회를 열어요. 또 엊그저께도 갔다 왔거든요. 갈 때마다 사절을 봅니다. 이 아방궁이라는 단어가 계속 생각나서 분노가 끓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아방궁이라고 표현했는가. 근데 똑같이 이번에도 그 제주 매입한 집을 별장이라고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 숙박업을 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 공유 숙박업을 하고 있는 곳에 개인 물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말도 안 돼요. 거기를 근데 압수수색한다는 거기를 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이 특히 이제 제주도에 있다. 이제 그렇죠. 이게 뭔가 그림을 그리게 만들잖아요. 사람들한테 자세한 뉴스를 안 보거나 속 깊은 어떤 내용을 듣지 않으면. 그렇죠. 제주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휴양처인데 그 휴양처에 홍화별장이 있다더라. 이것만 국민들께 기억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거기를 압수수색했다. 뭐 나왔을까요, 거기서? 그러니까요. 에어비앤비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는 수저 젓가락하고 이런 거밖에 잘 거의 없는데. 자, 우리 이 모습들 자 이제 좀 더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요. 네. 혹시 더 하시고 싶은 어떤 이야기?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식의 일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노무현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 영예롭게 퇴임하셨어요. 그 영예를 우리가 지켜드려야 되지. 다시 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 그 예. 말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댓글에 오늘은 좀 댓글 참여가 방송이 저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링크 주소랑 헷갈리고 네. 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트테라님, 거문이님, 도라구님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시고 담양극장님도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양동호님 처음부터 와 계셨고 반갑습니다. 다들 감사드리고 지금 우리 특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좀 더 깨어있고 조금 더 함께하는 힘을 모아서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그리고 이 정권이 하고 있는 것들을 내용적으로 잘 막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펀치펀치도 그런 길에 함께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햄 브랜드 SPC 예, 햄 예, 브랜드가 예. 삼립이래요. SPC 삼립 네. 호빵 만드는 회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회사래요. 햄. 호빵을 쪼개면 혹시 햄이 있나요? 삼립햄. 네. 삼립햄은 처음 들어보네. 브랜드가 잘 생각 안 나는데. 햄도 만드나 봐요. 그러네요. 네, 삼립. 재고를 이런 식으로 처분했나? 그런 건가? 민보엽이 너무 브랜드 없는 걸 샀네. 그래도 우리 스팸 이런 걸 해방 사든가. 스팸, 하다못해 리챔. 그러게. 그런 거라도 좀 줘야지. 너무 싼 걸로 아. 때우려고. 민보엽 회장님 누구셔요, 지금. 아이고. 자, 오늘 이렇게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이제 금요일인데, 내일 비엔날레 개막하는 날인데, 광주 시민분들도 함께 비엔날레 9월 7일부터 열리는데요. 내일은 이제 전날 개막식을 합니다. 함께 많이들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댓글 한 분에게 선물 보내드리는데요. 우리 특보님이 골라주시죠. 댓글을 오늘 많이 안 올라와가지고요. 예. 저는 댓글 내용이 오늘 관계없이 예. 좀 방송이 원활하지 못한 관계로 예. 제가 알고 있는 아, 양동호 그래요? 이사장님과 같은 이름을 쓰신 분. 그분은 아닌데. 네, 그분은 아닌데. 지금 거의 컵 한 3개 정도 받으셨을 거예요. 아, 그랬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좀 왜냐면 그러면 다들 그냥, 받으셨어요. 양동호님 그 컵 받으셔서 예. 옆에 분한테 기증하는 조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동원님께 오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광진의 펀치! 아, 이거 적응 안 되네. 저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예. 오늘 한 대도 안 때리셨어요. 그러게요.